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코 끝의 모양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륨을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당기듯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코끝이 좀 많이 높아진 느낌이 들고 부가적으로 입이 좀 많이 들어가 보이죠. 네. 요 곡선이 달라졌네요. 네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피 브라더.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.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한때 그래서 되게 많이 했었죠. 필러 시술 중에 탑 메디안에 들 정도로 많이들 하는 부위였죠. 그리고 예. 금방 변할 수 있고 수술한 것 같은 느낌도 낼 수 있고. 코필러를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. 가장 단점은 예쁜 모양을 유지가 잘 안 되고 아래쪽보다는 콧대 쪽이 좀 퍼지면서 저희가 뭐 흔히 아바타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최대 단점이었죠.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코에도 실을 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. 필러와 실을 같이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얗게 보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뼈와 연골이거든요. 그리고 그 위쪽 마지막 끝선이 이제 피부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. 코는 이 뼈와 연골 그리고 피부 사이와의 거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쵸, 네. 그 공간 안에서 이제 필러를 넣게 되거나 뭐 실을 넣게 되거나 했을 때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피부의 공간에서 이제 당겨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게 있을 때 필러가 그걸 못 버티고 무뎌지면서 아바타처럼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뭔가 뼈를 건드려줘야 되는 수술이 답일까요?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면에서는 수술이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뚜렷한 효과도 되고 다만 이제 코 수술이 정말 많이 한 부위이기도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그쵸. 코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코 수술은 솔직히 뭐 쌍꺼풀 수술하듯이 코 수술 한번 해볼까? 이럴 부위가 아니긴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코 수술 외에 코의 모양을 변형을 주고 싶은 그 니즈가 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필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군에서 시술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뭐 불편감도 좀 줄이고 불만족도 줄이면서 효과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고 필러로서 해결한 경우가 있다.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? 일단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콧대 필러가 퍼질까 봐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자기가 코를 이렇게 당겨봤을 때 여유분의 살이 충분하신 분들은 콧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이게 살이 네. 좀 짱짱하지 않고 헐렁헐렁한 느낌? 그렇죠.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잡지도 못할 정도로 공간이 없는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심지어 수술을 했었어도 나중에 불만족하는 사례가 생겨요. 그다음에 이런 퍼지는 거에서 좀 자유로운 부위가 있죠. 콧대 쪽이 아니라 코 아래쪽 비주라고 하는 이 부분의 교정 같은 경우에는 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필러가 또 굉장히 적합할 수도 있어요. 네. 콧대는 많이 하는 부위라서 알고 있었는데 이쪽은 좀 생소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. 그쵸.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. 콧대는 일단 필러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게 장점인데 퍼지는 게 단점이고요. 그쵸. 코 비주 같은 경우에는 퍼지는 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우실 수는 있어요. 이런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요 코 비주에 한다는 시술 전혀 모르셨거나 네네.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이 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콧대를 높이는 방법, 그건 이제 어떻게 시술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코 필러 시술은 자입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캐뉼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해요. 그리고 저는 무조건 캐뉼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좁은 공간에 중요한 혈관도 많기 때문에 바늘은 최소화하거나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네. 일단 캐뉼라의 자입점은 저는 요 아래 요 부분을 잡아요. 요 부분을 마취를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이 콧대 모양을 쭉 잡아주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 비주 같은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.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쭉 들어가서 요 상악골이라고 하는 위치와 뼈까지 쭉 도달한 다음에 뒤로 빼면서 볼륨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뭔가 기둥을 쌓아 올리듯이 그쵸. 여기를 세워준다 네. 이거죠? 네. 이렇게. 그러니까 코 수술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보통 이 콧대 라인은 저희가 실리콘이든 뭐든 고형물을 넣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을 세울 때는 보통 비중격이라고 하고 그 비중격 연골을 위로 덧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폴대를 세우듯이 세우죠. 그런 방법을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먼저 이제 콧대를 좀 높였을 때 네. 어떤 식으로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네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 시술 전에 이제 콧대가 좀 낮은 편이죠. 또 중간에 보통 험프라고 부르는 약간의 매부리가 있으면서 그 아래쪽과 위쪽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. 이런 분의 경우에는 추후에 혹시 퍼지는 느낌이 있더라도 개선이 됐을 때의 모습에 훨씬 더 만족을 하시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확실히 이렇게 좀 라인이 이뻐졌네요. 네, 그래서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신 이제 네. 코 비주 쪽을 하면은 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코 끝의 모양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시술 방법은 이렇게 볼륨을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당기듯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가 올라온 만큼 이 부분이 약간 꺼질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여기 높이는 그대로고 여기가 끝에만 이렇게? 올라왔으니까.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니은 자로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, 시술 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코끝이 좀 많이 높아진 느낌이 들고 부가적으로 입이 좀 많이 들어가 보이죠. 네. 요 곡선이 달라졌네. 네, 그렇죠. 비순구각이라고 이제 코와 입술 선이 있는 요 각도라고 하는데, 요 각도가 좀 모양이 바뀌면서 세련된 코로 보이고 입도 좀 들어가 보이고, 요분도 역시 위 콧대보다는 여기가 채워졌고 중간에 꺼져 있는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니은자로 넣는 경우인데,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앞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좀 좁아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. 밝아 보이는 부위가 시술 후에는 좀 좁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쵸, 네, 이거는 이렇게 쉽게 본인이 거울을 보고 코 부위 이렇게 당겨 보면은 코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,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르면 팔자주름도 약간 개선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단순히 콧대만 높이는 게 아니었네. 이게 네. 코 비주까지 올려가지고 코 모양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게 이제 코필러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콧대와 코 비주를 높여가지고 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, 이런 코 필러의 좀 한계점은 없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위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필러도 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래 버티진 못할 거예요.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할까요? 저는 일단 코 비주 시술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한 번 더 뵙자고는 말씀드려요. 네. 6개월 뒤에 완전히 돌아와 있진 않겠지만 분명히 가장 좋을 때보다는 조금은 들어간 느낌이 들 거고, 그 6개월 시점에 이제 재시술, 추가 시술하는 걸 좀 고려하는 편이죠. 이제 필러 시술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위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? 맞아요. 네. 중간에 사진분 중에 이게 제가 험프라고 약간 메부리처럼 이런 데가 좀 볼록 튀어나온 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경우는 이 밑에서 접근하면은 가장 깊은 데에 보통 필러를 넣어야 되는데, 튀어나온 뼈 때문에 그 깊이 조정을 하기 그러겠네.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쯤에서 접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고, 거기의 기준으로 여기선 또 밑에서 넣고,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을 이용해서도 숙련된 분들은 문제 없이 잘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바늘 사용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필러든지 시술할 때 좀 부담을 갖는 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그쵸. 걱정이 많으신데, 네네.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? 코는 필러 시술 중에 가장 위험한 몇 군데 중에 어. 하나예요. 네.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그 안에서 뭐 중요한 혈관들도 지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서 잘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거든요. 혈관에서 필요가 들어 생기는 괴사라든가 간혹 실명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적 그쵸. 있잖아요. 네. 그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코예요. 네, 그래서 코는 일단 이제 굉장히 숙련된 분께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, 위험 부담은 있는 부위긴 확실하다. 대신에 주의 깊게 시술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안전하기 때문에 좀 개선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높이면 많이 높일수록 이게 뭔가 눌릴 확률이 좀 크겠죠? 그쵸. 네. 예전에는 용량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면서 바로 직후에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맞아요.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일단은 굉장히 오, 뚜렷하게 맞아. 전하니까 오. 정말 이거 수술한 정도로 높인 것 같고 맞아. 만족하실 수 있는데, 그런 만큼 더 퍼지거나 당기는 그 장력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실명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일단 코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, 혹시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코필러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. 아무래도 필러 시술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, 전문적으로. 근데 제가 제 환자분을 시술해야 될지 아니면 만류하면서 돌려보내야 할지를 가장 고민하는 부위 중에 대표적인 게 코거든요. 그만큼 이제 코는 저는 환자군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콧대 쪽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분을 일단 추천해 드릴 것 같고, 코 비주 쪽의 개선으로 인해서 코끝이 높아졌을 때 뚜렷한 변화가 보일 분. 예를 들어서 좀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에 코 비주가 높아지면 코도 높아지면서 입도 들어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거든요. 팔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. 코 비주가 높아지면 코도 높아지지만 팔자도 덜해 보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, 이런 식으로 뭔가 부가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추천을 좀 강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. 들어보니까 너무 욕심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, 네. 이 코필러가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네.
직접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네요. 네, 코는 제가 영상으로만 다 완벽히 전달해드리긴 좀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직접 코도 보고 제가 좀 당겨도 봐서 그게 적합한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이것으로 이제 오늘 코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코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를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, 필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